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 교육 담당으로 있는 소방교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본인의 생명이 아닌 남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으로는 조금 많기도 하고 아시는 것도 많겠지만은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실시하는 성인, 소아, 영아, 하임리히법,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 있죠. 화상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아시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교육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심폐소생술은 누구한테 발생을 할까요? 일반인과 다르게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심정지 환자라고 합니다. 자, 일반인과 다르게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없냐면은 의식입니다. 의식.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 맥박.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환자를 저희는 심정지 환자라고 하고요. 우리 심장이 멈추는 이유는 다양하기는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장 질병으로 인해서 잘 뛰고 있던 심장이 멈추는 걸 심장성 원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길 가다가 픽 쓰러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멈추는 거를 비심장성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공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비심장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익수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교통사고, 약물 중독사고, 추락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복되는 단어는 뭐냐? 사고입니다. 사고. 외부적인 요인, 사고에 의해서 내 잘 뛰고 있던 심장이 멈추는 거를 비심장성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심폐소생술 단어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CPR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 심폐소생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술기입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이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깍지를 껴서 멈춰있는 심장을 직접 우리가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멈춰있는 혈액을 순환시켜주고요. 폐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응급처치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심정지 환자를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고 나서 4분 내에 무조건 실시해 주셔야지 환자한테도 좋고 소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심정지 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할 때 조금 법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우리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을 보면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한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은 다친 거에 대해서 민사책임, 형사책임 지지 않습니다. 단,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써 있어요. 이 법이 2011년도에 제정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희 119 구급대원이든 아니면 우리 선생님 일반인 분들이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처벌받으신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건 뭐냐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이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건데 깍지를 끼고 할 건데 만약에 귀찮다고 발 뒤꿈치로 밟았다. 요런 거는 중대한 과실에 속하겠죠. 자, 심폐소생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성인, 영아, 소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오늘은 최신 버전을 알려드릴 거예요. 2020년도에 발표된 버전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개정이 되냐면 5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5년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개정판은 2025년에 나오겠죠.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응급의료인이야, 아니면은 난 응급의료 종사자야, 이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 뭐부터 한다? 의식과 호흡만 체크합니다. 우리 맥박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맥박 안 하셔도 돼요.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긴 할 거예요. 근데 꼭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맥박이 뛰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맥박 체크하다가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의식과 호흡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어디다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119에 신속히 요청을 하고, 이따가 배울 자동심장 충격기도 같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기도 유지,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뭐부터 하냐면 무조건 가슴 압박부터 30번 실시해 주십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권장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2015년부터 권장이에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저한테 인공호흡 해주실 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조금 껄끄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해주기 싫다. 뭐만 한다? 가슴 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만. 근데 2020년도부터는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은 저한테 인공호흡 안 해주실 거면 뭐 한다? 입과 코를 가려주셔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마스크라든가 옷이라든가 수건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환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5번째, 이따가 배울 자동 심장 충격기를 누군가가 가지고 와줄 겁니다. 우리 있으면은 그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10번이든 20번이든 전기 충격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계속 주시면 돼요. 단 언제까지? 환자가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성인과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는 의식과 호흡을 먼저 체크합니다. 의식 확인을 할 때에는 두 손바닥을 이용하여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겁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두 눈을 이용하여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10초 동안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주변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히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을 하기 전에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가슴 압박을 하기 전 자세는 일단 무릎은 환자와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그 후 무릎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이렇게 깍지를 꽉 낀 상태에서 흉골과 양쪽 젖꼭지 중간 지점에 내 손꿈치를 올려놓습니다. 팔꿈치는 쭉 펴진 상태에서 내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 5에서 6cm 깊이로 눌러줍니다. 둘, 소아 가슴 압박 같은 경우에는 한 손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십니다. 그럼 다른 한 손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소아의 이마를 눌러준 뒤 가슴 압박 지점은 흉골과 양쪽 젖꼭지 교차되는 지점, 여기다가 손을 올리시고 30번을 눌러줍니다. 하나, 이렇게 성인과 소아 가슴 압박이 끝났다면은 손바닥으로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환자의 턱을 치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아준 뒤 입과 입을 대어 인공호흡 2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환자가 의식, 호흡이 돌아오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십니다. 태어난 지 한 달부터 12개월에 해당되는 우리 영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 줍니다. 의식을 확인할 때에는 영아의 양쪽 발바닥을 때리시거나 엉덩이를 때려서 의식을 확인해 줍니다. 그 후 의식이 없다면은 두 눈을 이용하여 아이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아의 의식, 호흡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히 119에 신고 요청을 합니다.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가슴 압박을 하기 전 엄지와 검지를 아이의 관자놀이를 잡고 이마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 후 다른 손을 이용하여 양쪽 젖꼭지 중간 바로 아랫부분을
손가락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을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 30번을 마친 후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아이의 턱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 후 내 입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인공호흡 2번을 불어넣어줍니다. 인공호흡 2번까지 하셨다면 똑같이 다시 가슴 압박 30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나 아이가 의식,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AED라는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보일 텐데, 이러한 장비는 이제 뭐냐면은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전기가 필요한 사람이면 전기를 주고, 전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면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환자한테 가지고 왔다면 신속하게 작동시켜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열어서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커버를 열어줍니다.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부착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내에 있는 패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몸에 부착해 줍니다. 패치에는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측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다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착해 주실 때에는 옷 위가 아닌 맨살에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자, 모두 떨어지세요. 저 떨어지겠습니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 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1회 가슴 압박 실시.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네, 떨어지세요. 저 떨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성인, 소아, 영아, 하임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하임리법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일까요? 이제 이물질이 기도를 완전히 막아서 폐쇄시켰을 때, 우리가 숨을 못 쉴 때 쓰는 응급처치가 하임리법입니다. 근데 보통 성인과 소아는 똑같아요. 영아만 살짝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소아와 성인을 제가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폐쇄되는 완전 기도 폐쇄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하임리법이 필요하고 신속한 119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하임리법에 대해서 성인, 소아, 영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성인과 다르게 소아 하임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응급처치자가 무릎을 꿇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한번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하임리법 같은 경우에는 성인 소아와 다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았을 경우에는 즉시 하임리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임리법을 하기 전 먼저 주먹을 쥐고 등을 세게 5번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5번 두드리고 나서 그 즉시 하임리법을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임리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뒤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자의 뒤편으로 이동한 뒤 환자의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발로 환자의 발을 다리 사이를 넓혀줍니다. 그 후 내 무릎을 환자의 다리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주시는데 주먹을 쥘 때는 그냥 쥐주시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가운데에 넣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만지시고 엄지손가락이 그 사이 중간에 갖다 대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주먹을 감싸준 상태에서 강하고 빠르게 45도 각도로 치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임리법을 하다가 5회 안으로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등 5번을 두드려줍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하임리법을 5회 실시해 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 하임리법 5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애니는 이물질로 완전히 기도가 막힌 소아 환자를 가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과 동일하게 소아 하임리법도 주먹을 쥐고 등을 5번 두드려 줍니다. 주먹을 쥐고 등 5번을 두드려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 성인과 동일하게 엄지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줍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보다 신장이 작기 때문에 하임리법을 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해주셔야 되고요. 성인과 동일하게 주먹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갖다 대고 주먹을 감싸진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만약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임리법은 5회만 실시해 주시고요. 바로 주먹을 쥐고 다시 등 5번을 두드려 줍니다. 그 후에 전과 동일하게 하임리법 5회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물질이 제거가 되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니는 이물질로 기도가 완전히 막힌 영아 환자로 가정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하임리법 같은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압박 5회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등 두드리기를 하실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5번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을 이용하여 아이의 턱을 잡아줍니다. 턱을 잡은 뒤 앞굽이 자세로 무릎을 굽혀 주시고 팔꿈치가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 올리실 때 아이를 팔 위에다가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그 후 주로 쓰는 손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이용하여 등 5번을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 강하게 5번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 등을 두드려 주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을 두드릴 때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턱을 꽉 잡지 못한 상태에서 등을 두드릴 시 아이의 목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턱을 꽉 잡아 주셔야 됩니다. 등 두드리기 5회를 실시한 후 가슴 압박 5회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때린 손을 이용하여 아이의 뒤통수를 잡아줍니다. 그 후 발을 바꾸면서 아이를 반대로 돌려줍니다. 돌린 상태에서 영아의 가슴 압박 위치,
양쪽 젖꼭지 중간 바로 아랫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5회 실시해 줍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 5회를 실시한 후 아이의 입을 봐서 이물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시 아이의 턱을 잡고 반대로 돌려서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압박 5회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물질이 계속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응급처치 교육 마지막인 화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화상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는 한데 우리 가정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열화상이랑 뜨거운 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도화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 화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이면은 빨갛게 부었다. 그럼 그건 몇 도 화상일까요? 1도 화상이겠죠. 빨갛게 변하고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는 1도 화상입니다. 근데 만약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여기에 큰 물집이 생겼다. 물집이 생긴 건 무조건 2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 그리고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완전 까맣게 변한 게 3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도와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화상 전문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찬물에 씻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차가운 물로 만약에 열기를 낮춰주신다고 하면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온수, 즉 정수 정도에 되는 미지근한 물로 환자 화상 부위를 물을 부어서 열기를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부위를 식혀주실 때에는 흐르는 물에 식혀주셔야 됩니다. 이제 화상 부위를 미온수로 열기를 식혀주신 다음에 해주셔야 할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꺼즈나 붕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화상 부위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깨끗한 꺼즈를 잘라서 저희가 준비한 생리식염수 또는 미지근한 물, 정수의 물을 준비합니다. 꺼즈에 물을 살짝 적셔주신 뒤 짜주시고요. 이 짜져 있는 꺼즈를 화상 부위 위에 올려줍니다. 그 후에 압박붕대를 사용하여 꺼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줍니다. 압박붕대를 고정시켜 주실 때에는 너무 강하게 압박해 주지 마시고 살살 꺼즈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감아 주신 뒤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 응급처치를 해주기 전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화상 부위가 물집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2도 화상이므로 절대로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물집이 터졌다고 하면은 물집 주위에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해 주신 다음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연기 화상에 있을 때 이제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연기 화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연기가 내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가 붙는 거예요. 우리 공기의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정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내가 뜨거운 연기를 마셨으면은 빨리 병원으로 간다.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심정지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많은 걸 더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의 안전 및 남의 생명, 화재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칙이니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